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4일 2021년 첫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년 한 해는 정말 건강하시고 성공하는 건승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분석도 있겠지만 올해를 이제 예상해보는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실시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시황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고 또 올해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지금 현재 새로운 이제 미 대통령이 그 행정부가 들어서는 어떤 집권 세력이 들어서는 당이 교체가 되는 정책적으로도 굉장한 변화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고, 작년에 5월달부터 유동성 시장이 3월달부터죠. 팬데믹 오고 난 이후에 유동성 시장이 형성이 돼서 많은 어떤 자금도 풀렸고 시장의 변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그 새로운 골드 기록을 세웠죠. 보통 우리가 72년도, 1년도부터 이제 골드의 전체적인 기록 데이터를 생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최초로 2075불까지 그 시장이 형성됐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유동성 시장의 흐름이 아마 최고 올해 한 상반기에 유동성의 최고의 극점을 찍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따라붙는 그러한 정점에 또 찍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어떤 올해의 시장 예보를 한번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시황부터 잠깐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국제 시세부터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이제 1트로이 온스당 1930불 96센트, 지금 1g당 62불 08센트, 그 다음에 1kg당 62,090불 65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10시 7분입니다. 그 다음에 실버는 지금 1트로이 온스당 27불 23센트. 오늘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오늘은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쭉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런던 시장 들어와서 거의 이제 보합세로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뉴욕 그 코맥스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 시황을 이제 조금 오늘 시황만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아시아 증시는 오늘 첫날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역시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골드 선물 시장에서, 원자재 골드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1935불대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실버는 27불 약 40센트대에 지금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은 저녁 마지막 장이 1082원에 마감이 됐죠. 지금 현재 시황은 1083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보다 한 2, 3원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34,000불대를 넘어섰는데 오늘도 거의 3만 오늘 3만 불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3만 불 이상으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어떤 상황이고, 오늘은 그 이더리움이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가 상승을 했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1120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1000불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상승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수익률이 미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인 시장을 이제 올해부터는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크게 시장을 형성을 해서 거의 머리, 이마, 눈썹 위에까지 왔지 않느냐. 거의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기록을 생성해 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 이더리움이 그 2017년도에 150만원대 갔죠. 150만원대 갔는데 오늘 132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의 상승이 거의 오늘 하루에 거의 한 35%인지 40%를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이 산이 깊으면 계곡이,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그랬는데, 이더리움이 정말 오늘 가파르게 지금 수직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그 골드 시장도 전반적으로 오늘 계속해서 상승을 지금까지 했는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1020불에서 1030불 그 사이에 아마 저항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불대에서 약간 약 한 뭐 거의 한나절 정도 지금 저항선이 있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1930불대에서 중반에서 또 저항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외로 20불대를 잘 뛰어넘었는데 30불대에서 지금 현재 저항선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골드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은 아침부터 아시아 시장부터 상승 랠리를 쫙 해서 런던 시장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런던 시장 상승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지금 현재 보합세인데,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 뉴욕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런던 시장으로 넘어갈 때에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는 지금 현재 보합세로 있는,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20불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금 30불대 저항선입니다. 여기가 지금 뚫려야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 상황 거래량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뉴욕 시장에서 오늘 이 5, 60불대까지 밀고 넘어간다면
의외로 20불대, 30불대 저항선을 쉽게 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불대, 30불대 사이에 분명히 저항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시아 시장에서 20불대를 저항선에 있는 부분을 이 유럽 런던 시장 들어갈 초입에 또 30불대를 밀어 올렸고, 지금 런던 시장에서 지금 30불대 저항선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 시간으로 넘어가서 뉴욕 장에서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가 기대가 되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어쨌든 골드 시장은 올 상반기에 극점을 찍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당연히 금리에 손을 보겠죠. 금리에 손을 보면서 인플레이션 금리에 손을 보는 순간 아마 하락을 한번 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골드는 그 특유의 해지 기능을 가지고 안전자산의 기능에 의해서 또 한 번 상승을 하는 그러한 어떤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시장은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이제 연말부터 11월 달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지만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자금이 비트코인을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오늘 방송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잘못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골드 시장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골드가 상승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상승을 못한 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 수익률 제어 장치가 이 시장에 딱 제어가 되면서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갔냐면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골드가 상승을 못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익률 제어 정책, 간단하게 해서 연준의 수익률 제어 정책을 딱 쓰면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면서 골드가 상승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거는 이제 골드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골드가 상승할 때에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골드 시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이 골드 시장의 수익률 제어 정책이 딱 들어오면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 상승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익률 제어 곡선 정책, 제어 정책이라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 해서 2011년도에 썼던 내용입니다. 2010년도, 11년도, 13년도 썼던 내용인데 그때는 비트코인이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제어 장치를 처음 맞았기 때문에 그 정책 그대로를 갖다가 기관들이 그 손익을 확 봤어요. 그런 리스크를 기관들이 그 순간 맞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이기는 다 피했어요. 그 나머지 어중중한 기관들이 그걸 다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썼던 2011년도에 썼던 그 수익률 제어 정책을 이번에도 선물 시장에 딱 쓰니까 그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싹 빠져나가 버린 피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드에 안전자산이 있는 자금이 비트코인에 빠져나가면서 상승을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골드 시장 안에서 시장을 쭉 읽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골드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오진을 하고 있더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실시간 방송에 분명히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골드가 시장이 상승할 때에 상승을 못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한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깊게 한 내용이 뭐냐면 유동성의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전자산 골드로 와야 되는데 그 자금이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냐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뭔 얘기냐면 자, 이게 지금 오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어제에 거의 4,000불 때까지 4천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3,25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3,5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오늘 어제 80만 원에서 오늘 13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50만 원 가까이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또 1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12만 8천 원입니다. 엄청난 이 난폭이 있는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쪽으로 자금이 이렇게 흘러갔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기관들은 얼마 안 됩니다. 기관들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개미들이었죠. 지금 비율로 따지면 기간이 거의 한 80%, 개미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자금, 엄청나게 좋은 이 시장이 있는데 지금 바로 골드 시장이 올 수 있냐? 못 옵니다. 예.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오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서 이게 수익 실현이 됐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또 빼는 게 기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지만 한 방에 또 오늘 비트코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200만 원대에 있다가 3,900만 원 있다가 다시 3,20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500만 원대로 엄청나게 난폭이 크게 출렁거리는 이런 시장이 지금 있다. 이거는 뭔 얘기냐? 자금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속도전 있게 빨리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들은 개미들은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응대를 잘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이번 달 중순 정도까지는 상승 랠리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승 랠리가 끝나고 나면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저는 이 골드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초하루입니다. 첫날이죠. 첫날. 시장 첫날에 우리가 1910불 때부터 출발했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계속 상승 랠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 상승 랠리를 쳤고 1920불대를 아시아 시장에서 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1930불대를 아시아 시장, 런던 시장 초입에 들어서 또 넘겼어요. 런던 유럽 시장에서는 거의 보합세로 흘러왔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뉴욕 시장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 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물론 이제 시장 올해 첫 어떤 스타트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는 연말에 부양책의 자금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달러로 봐보면 자, 오늘 달러가 엄청나게 하방으로 한 방에 내리 쏟아졌죠. 오늘 저녁에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자, 내가 쉽게는 못 죽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달러가. 이렇게 상방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골드가 추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00불대가 넘어나게 되면 골드와 달러가 이렇게 갭이 많아졌던 부분이 상당히 갭이 좁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골드와 달러가 개입이 벌어졌던 부분을 빠르게 골드가 회복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언제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어떤 코인 시장이 조금 숨이 죽으면 자금이 골드 시장으로 안전자산으로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달러와 골드가 갭이 벌어졌던 부분을 많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승의 어떤 탄력이 붙으면 아주 가감하게 치고 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좋냐? 오늘 지금 현재 파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로화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나머지 파운드나 나머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마이너스 0.20, 36, 63, 0.13 이렇게 빠져 있지만 지금 유로화가 1.24포인트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러가 상승을 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연말에 부양책의 자금이 지금 이제 풀리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골드는 그 자금이 풀리면서 계속 그런 에너지가 이제 보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코인 시장도 지금 현재 일정 부분 거의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떤 이런 상승 랠리 내지는 이 고공을 달릴 거라고 보는데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코인 시장은 좀 하락하지 않겠냐.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코인 시장은 급속도로 빠집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와서 상승을 쭉 했다가 한 방에 하락했듯이 골드가 코인은 하락 속도가 그거보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내려앉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금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골드는 2000불 이상을 찍고 2300불까지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올해의 시장은 올 상반기에 골드가 아마 정점을 찍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반기 중반쯤 오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에 대해서 아마 연준에서 멘트가 나올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로 가지고 그 부분을 제어를 할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순간 금리가 상승하겠죠. 하락이 아니라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잡는 순간 첫 번째 법을 가격이 떨어질 게 뭐가 우리 한국에서 뭐가 떨어질 거냐? 부동산이 엄청나게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골드도 일시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골드가 또 상승의 랠리를 펼칠 겁니다. 올해는 그 두 가지의 변곡점이 크게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동성 시장이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 간다 3년이 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골드 시장에서 유동성은 거의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동성이 내년까지 가더라도 골드 안전자산에서는 올해 한 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 큰 축이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의 개념에서 오늘 뭐 얼마가 올랐고 얼마가 내렸고 어떤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봐야 될 내용이지만 올해는 크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자금 동향을 이제 우리 안전자산 기준으로 가지고 봤을 때에 첫째 골드 시장 당연히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 코인 시장을 봐야 됩니다. 당연히 달러 지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요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달러가 굉장히 이 비트코인이나 이들은 코인 시장에 의해서 소위 미래의 화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러를 비트코인을 미래 기축통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달러의 힘이 이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역으로 지금은 달러의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드를 눌렀는데 앞으로는 이 코인 시장을 누르는 정책이 분명히 연준에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순간 코인은 한 번 더 폭락을 할 겁니다. 연준이 이 코인 시장이 지금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자금이 많이 움직이는 내용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골드가 상승을 하려는 것을 누르듯이 분명히 정책적으로 누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어볼까요? 리플 한 3주 전입니다. 리플을 미 정권위원회에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1,000원대 가까이 갔던 리플이 지금 이제 200원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리플은 정권이다. 정권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익은 코걸이고 기업은 기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를 통해서 통제를 하느냐?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이미 벌써 리플은 바이낸스부터 시작해가 중요한 거래소에서 지금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리플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내용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행정부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저녁에 전반적인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시장 들어서면서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골드 시장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달러가 눌러놨던 부분이 억지로 눌렀던 부분이 지금 현재 언제까지 통제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선물 시장에 미국에서 금을 풀어서 금 가격을 통제를 못한다 이 말이죠. 특히 지금 정권 교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굉장히 금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금 시장을 지금 현재 압차하는 순간 미국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다. 패권이. 그러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골드 시장, 골드를 누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골드를 누르니까 자금 어디로 갔습니까? 비트코인으로 가버렸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함축돼서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분석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거의 지금 현재 30분 가까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함축해서 정리를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유동성에 의해서 분명히 골드가 극점을 한번 찍을 겁니다. 약 2300불에서 조금 더 보면 2500불까지 찍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민주당 정책은 대량으로 자금을 풀어서 이것을 경기 부양을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경기를 이 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다시 원점으로 올려놓겠다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대량의 어떤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 달러가 순간 떨어지지만 경기가 살아나면서 바로 달러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네. 골드가 급적으로 올라갔지만 어느 순간 달러가 상승하면서 바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유동성에 의해서 골드가 극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이 풀려서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딱 따라올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딱 따라오는 순간 또 골드는 헤지 기능에 의해서 또 급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한 사이클의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상반기에 하반기에 그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많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상상도 못하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1년, 13년도 그 사이에 보다도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왜?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상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골드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절대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는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골드로 간다. 돈의 가치가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하는 얘기가 미래의 기축통화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CBDC 같은 CBCD입니까? 그런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미래 화폐가 등장하면서 각 정부에서 소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개념의 자산이 실려 있는 코인이 발생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런 희소성을 가지고 가치를 올리는 그러한 내용은 사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전반적인 부분을 올해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런 겁니다. 올해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대외적인 영향, 대내적인 영향, 요 두 개를 시장을 잘 읽어가야 됩니다. 대외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시장에서 봐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팬데믹 자체가, 유동성 시장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코로나의 동향을 갖다가 우리는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집단 방역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소위 50% 이상이 백신을 맞고 그런 어떤 부분이 전파 매개 자체가, 전달 자체가 중단되는 그 상황들, 전 세계적으로 그 내용 시점이 어느 정도에 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행정부 정권이 바뀌죠. 그 민주당 정부의 정책,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에서 내놓은 어떤 정책, 맨 먼저 할 것이, 바이든이 맨 1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책이 맨 우선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게 부양책이죠. 부양책에서 이제 진행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 금리 정책이 나오겠죠. 민주당 정부에서의 나오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미 연준에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물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작년 10월 달에 평균 목표 물가, 물가 연동제라 그랬죠. 그런 어떤 정책, 이 부분을 이제 미 행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게 내년 연말쯤 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약 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대의 물가 안전 정책을 썼는데 이제 평균 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약간 오버하더라도 연준에서는 지금 현재 정책을 끌고 가겠다라고 했지만 연준 의장도 이제 곧 바뀔 때가 됐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정책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를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플레이션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성장이 동반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유동성만 풀어가지고 돈이 많아져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겠죠. 먼저 선행의 성장 그 동반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때는 경기의 지수를 잘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겠죠. 돈을 풀어가지고 성장이 아니라 돈이 많이 돌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부분하고, 전체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플레이션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미 행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대응책이 아마 또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항상 달러 지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데, 결국은 그거는 금리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달러 지수를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의 어떤 자금 흐름을 이제는 세 가지를 이제 놓고 봐야 된다. 달러,
비트코인, 코인, 그 다음에 골드, 요 세 가지를 놓고 이제는 올해부터는 전반적인 대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정책의 내용이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항상 선물 시장이 정부에서 연준에서 맨 먼저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선물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골드는 실물 시장이 이제 선행 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안전자산, 특히 골드의 포트폴리오를 몇 프로대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이 포트폴리오를 볼 때에 골드의 포트폴리오와 코인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놓고 가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봐야 될 거다. 특히 올해는 그렇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국내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원환율입니다. 원환율 자체가 골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봐야 된다. 어떤 분들은 환율이 뭐가 골드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주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하시면서 골드에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율과 상관없는 쪽에서 딜링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이해 못 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대외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코로나 사태, 바이든 정부에서 정책,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동향, 그 다음에 달러의 움직임,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선물 시장의 골드 시장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느냐, 그 안전자산을 볼 때에 금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원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는 잘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상반기도 하반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골드에 실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무조건 이 방송은 들어야 된다. 우리 채널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 실버 시장을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된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실버 시장이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가서 사고 파는 ETF 말고는 없죠. 근데 우리 골든피아 시장은 매일 동향 그대로 국제 시세 그대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 시장을 한번 깊이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올해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에 5대5 내지는 6대4 6이 실버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잘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월 달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진행해 왔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할 겁니다. 1월 달 이후에는 우리 회원들은 이런 디테일한 분석으로 제공이 할 거고요. 일반 분들에게는 딱 5분 정도의 골드 시황을 일기예보 보듯이 함축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런 계속 테스트를 하고 의견도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해지를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가 왔는데, 지금 이제 환율 자체가 지금, 1182원 3원입니다. 연말만 하더라도 거의 1100원대였죠. 예. 저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1099원, 1100원대였습니다. 지금 1183원입니다. 달러는 제가 볼 때는 더 빠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이 상승이 내일까지 간다고 봤을 때 해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환율과 상관없는 우리 골든피아 거래소에서 거래하십시오. 실버의 양을 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분석된 내용은 제가 그 편집을 해서 좀 긴데 편집을 해서 국제 시세 분석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1년을 지금 제가 예상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골드 실버에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몇 번 좀 돌려서 보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부분을 필히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중점적으로 체킹을 하면서 시장 동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 놓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분석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특히 골드 실버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 이후부터는 일기예보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딱 5분 내지 7분 사이 정도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아침에 들으면은 골드 시장이 일기예보처럼 오늘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회원제를 통해 가지고 회원들한테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집중 분석해서 그 부분을 30분 정도의 자료로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오늘 첫 2021년도에 첫 실시간 방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뭐 많은 분이 이제 오셨는데, 비보 자이자님,